샘플 보는 거, 이거를 꼭 먼저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싱크대 아래쪽 무거운 거는 꺼내기 힘들게 쓴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선반 같은 거 해서 공간 활용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신 소희 작가님의 노하우 들어가 있는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템파보드 수납장인데 거실 자체에 수납이 이거 거의 하나밖에 없으니까 보통 사료랑 물티슈랑 이 라벨기를 사고 나서는 모든 거에 다 라벨을 붙이고 있어요. 여기 앉아서 책 읽거나 할 때 쓰는 거, 나와 있는 거 다 싫어해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려면은 물건이 나와 있지 않은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공간 활용하는 아이템도 많고 꿀팁 이런 게 물론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물건을 많이 바깥에 꺼내놓지 않는 게 저의 거실 공간의 팁이고요. 그리고 저 안에 지금 저희 집에는 템파보드 수납장만 하나 있어요, 거실에. 근데 저기 안에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납 박스들이 있는데요. 공간 활용할 때 저는 약간 수직 공간 활용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칸이 되게 넓어요. 요만큼 정도 되는 칸인데 요게 사실 칸을 밑에다가 채우면 윗공간이 남잖아요. 요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반도 쓰고요. 압축봉 같이 압축봉 선반을 활용을 해가지고 물건을 2칸으로 더 쓸 수 있게 해서 총 4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서랍 형식으로 박스를 넣어가지고 물건 위에 물건이 쌓이지 않고 종류별로만 딱 보이게 해서 아까 보셨듯이 라벨기를 써서 여기에는 뭐 고양이 사료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어지러지지 않고 계속 깨끗한 공간을 유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요. 소희 작가님이 쓰는 그 수납장이요.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진짜요? 그게 원래 선반이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단과 2단이거든요. 저는 그냥 2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영상을 보는 순간 단이 많아서 처음에 뭐지? 저런 디자인이 있었나? 근데 보니까 압축봉과 이런 확장형 선반을 이용해서 본인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쉽게 꺼낼 수 있게끔 그렇게 수납을 하고 계셨거든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넣을 물건이 어떤 아이템이냐 이게 더 먼저 우선순위로 맞아요. 거실에서 정하고. 딱 쓰는 것들만 그죠. 넣어놓게 맞아요. 돼요. 그래서 똑같은 거서 깜짝 놀라요. 근데 너무 잘하고 계시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소희 작가님도 강기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거의 밖에서 물건이 안 보이시지 않을까. 물건이 보이지 않는 수납을 하시는 게 여러분이 유지하실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수납을 하라 그러면 무조건 열고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나의 라이프의 동선에 맞게끔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서 수납을 하시면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장기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다른 분들이 요거 조금 유심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든 거는 그 아까 거실장 유일하게 장 하나 뒀다 했잖아요. 근데 문을 열었을 때 리모컨을 거치대를 붙여놨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그 리모컨의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리모컨이 어딨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을 하기 전에 이런 공간을 정해주면 리모컨 거기 있으니까 바로 꺼내 쓸 수 있죠. 그리고 또 거실에 쓰는 가전에 대한 리모컨을 거기 뒀으니까 동선이 굉장히 짧죠. 리모컨 거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벨크로 테이프 있죠. 그런 거에서 그냥 이렇게 딱 붙여놔도 되고 거치할 수 있는 조그만 수납 도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공간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예요. 그 무엇을 하느냐에 필요한 물건을 넣어놓는 거거든요. 이거 저희 쓰레기통인데요. 이거 보고 저희 엄마도 따라 샀거든요. 이거 약간 야심작인데 쓰다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2단으로 놓으면은 약간 답답해서 여기 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뺄 수 있는 거 샀어요. 냄비도 넣을 수 있고 이거는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음식하고 바로 버리고 여기 자석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닫으면 냄새 완전 차단돼요. 그래서 진짜 편해요. 여기도 벽부착 아이템들 이렇게. 이게 너무 깊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좀 정돈이 되더라고요. 약간 이런 벽부착 아이템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거를 샀더니 너무 편해요.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에그 트레이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벽에다가 좀 뭘 많이 붙여놨어요, 저는. 보시다시피 저는 혼자 살진 않고 룸메 언니가 있어서 2인 가구인데 거기에 비해서 약간 부엌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부엌의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약이나 자주 꺼내 쓰는 고양이 간식 같은 거는 벽 공간을 좀 활용하니까 공중부양이 되어 있는 만큼 보너스 공간이거든요. 그런 걸 잘 활용하려고 아이템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쓰레기통도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쓰레기통이
공간이 한 자리 차지했어요. 저기 되게 좁은데. 그래서 그게 딱 공중부양돼서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도 요만큼 평수를 제가 더 쓸 수 있게 된 좋은 아이템이었습니다. 소희 작가님 정말 잘하고 있는 게 싱크대 도어를 활용을 잘하고 계셨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키는 크시지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상부 공간의 맨 위에까지는 사용이 조금 불가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너무 잘 파악을 하셔서 편한 공간에 바구니 설치해갖고 그런 것들을 너무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안쪽 공간 되게 활용을 잘하셨어요. 보면은 저도 저런 공간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안쪽 공간에 틈이 얼마나 있고 이걸 부착했을 때 만약에 문이 덜 닫힐 수도 있고 부딪히니까 고민하고 거기에 맞는 거를 딱 적합하게 한 게 다 영상으로도 느껴져요. 어떤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을 안 하고 사서 이 싱크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안 맞아서 막상 설치하려 했더니 방치돼서 그게 짐으로 될 수 있으니까 다 쓰인 게 보이고 그리고 특히 저기서 하나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저 식기 건조대. 저거 되게 아이디어 상품 같아요. 저는 저렇게 밑으로 이렇게 원래 2층으로 되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2인 가구에 음식을 자주 안 해 먹으면 2층까지 설거지해서 두는 경우가 좀 많진 않아요. 그럴 때 종종 쓸 때 저것만 펼쳐서 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거는. 제 친구들도 제 영상 보고 물어보는 게 벽에다가 어떻게 붙여? 라고 하더라고요. 내 집이 아니고 저도 전셋집이고 월세 사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 뗐을 때 이게 손상이 될까 봐 걱정을 하는데 요즘은 진짜 실리콘 양면 테이프 너무 잘 나오니까 거기 동봉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테이프 사실 몇천 원이면 쿠팡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잘 부착하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뜰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요즘 워낙 강력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쉬워요. 얼음하고 드라이기만 있으면 돼요. 떼어내실 때 일단 이제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얼음으로 먼저 이렇게 문질르세요. 그 위에다가 그냥. 네, 위에다가 얼음을 막 문질러요. 그러고 나서 드라이기로 위해주세요. 그리고 띄면 그냥 바로 한 번에 빡 떨어져. 끈거리도 안 남고요. 그냥 전혀 안 남아요. 오늘 가서 한번 해요. 집에 와서 뜰 게 없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지? 옷걸이? 외출하고 오면은 바로 여기다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잠깐 보관해 놓고 이게 스팀이 있거든요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다가 스타일러 대신에 여기다 걸어놓고 저희 벽부착 아이템 중에 제일 만족스러운 거 이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원래는 빨래 건조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하고 나서는 쓸 일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딱 그래서 빨래 끝나면 여기다 다 널어놓고 여기서 이제 제습기를 꺼내서 틀어놓으면은 건조가 싹 산뜻하게 되죠. 아까도 보셨듯이 저희가 옷방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12평이라서 붙박이장 안에 거기도 제가 칸을 세분화해서 나누어서 짜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막상 넣어보니까 확실히 윗공간이 또 남아요. 그래서 보시면 압축봉을 되게 많이 설치해서 사이사이에다가 수납을 많이 했고요. 빨래 건조대 대신에 저희는 빨랫줄 쓰니까 너무 편해요. 이게 바닥에 뭔가 설치되어 있으면 넘어지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는데 공간 공중부양이 되어 있으면 제가 다닐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되면서 되게 많이 넣을 수 있더라고요. 저희는 또 벽지가 아니라 페인트로 시공을 해서 집주인분이 이제 벽 뚫는 건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나갈 때는 빼바로 해가지고 잘 하고 남은 페인트로 마무리를 하면 돼서 벽을 과감하게 뚫었지만 만약 어려우시면 좀 매끈한 벽에는 접착제로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쓰면서 굉장히 만족하는 아이템입니다. 소희 작가님 의뢰 정리한 거 보면서 진짜 공간 활용을 잘 하시는구나. 그것도 봤지만은요. 의류에 관련된 용품들 그것을 한 공간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옷만 수납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방도 있어야 되고 모자도 있어야 되고 벨트도 있어야 되고 스카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연관성 있게 착착착착 공간 활용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 걸어 놓으셨다라는 거. 저기에는 안 나왔는데 옷봉을 좀 더 추가 설치해가지고 바지 같은 경우는 윗옷만큼 길진 않잖아요. 그래서 긴 옷을 수납하는 긴 장이 있는데 거기다 옷봉 하나 더 달아서 바지를 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옷방 수납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빨랫줄 항상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이게 흔하게 쓰는 물건이 아닌데 특히 이제 대학생들 원룸 자취할 때 쓰면은 좀 공간 활용하기 유용할 것 같고 저도 옛날에 자취했을 때 빨래 건조대가 생각보다 큰데 이거를 어디에 두기도 살짝 또 애매할 때 있단 말이에요. 집이 정말 좁을 때 저런 거 쓰면은 쓸 때만 빼서 쓰고 안 쓸 땐 넣고 공간 활용하기 좋은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이 좁다라는 거를 본인이 딱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도 저희 집이 넓진 않으니까 20평대를
30평대만큼 더 넓게 쓰자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보이더라고요. 저기 왜 필요하냐면 요즘 거의 건조기를 사용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그 건조기가 있으면서 막 커다란 건조대가 있으면 또 뭔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건조기에 모두 건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그냥 일반 건조를 시켜야 하는 아이템들이 있단 말이에요. 면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빨래 건조하실 때 꼭 필요한 아이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선에 맞게 물건이 놔져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눈에 보이고 꺼내기 쉬워야 돼요. 제가 벽 공간을 자주 활용을 하는 게 깊은 장일수록 벽에 이만큼 선반이 있으면은 이제 물건을 꺼내면서 와르르르 쏟아지지 않으니까 물건 위에 물건이 적중되지 않게끔 하는 게 사실 저의 큰 원칙이고 제일 중요한 게 수직 공간 활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계약한 평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12평 계약을 했는데 우리는 2D 환경이 아니라 3D잖아요. 윗공간이 훨씬 넓고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쭉쭉이 빨래줄도 쓰고 옷봉 조금 더 달고 벽부착에 약통도 달고 그래서 수직 공간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공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원칙이 전반적인 약간 숲을 보듯이 보라 하거든요. 뭐 정리를 하든 청소를 하든 그 하나의 나무 일부의 잔디를 보는 게 아니라 한 3분 정도 숲을 보듯이 보는 거예요. 어떤 공간을 활용하면 좋을까, 어떤 공간이 어지러져 있고 어떤 공간에 더 청소가 필요할까 보게 되면 파악이 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가서 뭐 나무를 다듬든지 나무를 다듬었으면 시간적 여유가 되면 잔디를 뽑고 그렇게 하면 전반적인 숲이 관리돼서 좀 넓게 3분 정도 숲을 보듯이 좀 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간의 용도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먼저 안 하세요. 그리고 원룸이다? 이럴 때는 공간의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는 수면 공간, 여기는 수납 공간, 여기는 일상 공간. 이거는 이제 다 다르니까 그거를 먼저 해야 돼요. 일반 집들은 우리 발달 주기에 맞게끔 안방이라는 공간을 무슨 용도로 쓸 건지, 안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엄마 아빠가 취침 공간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안방이 제일 커요, 보통 방 중에서. 근데 아이들이 어린 집들이에요. 그럼 차라리 안방이라는 공간을 놀이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안 치워도 돼요. 그냥 문 닫아놓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차라리 잠만 자는 공간은 작은 방에서 다 같이 자도 되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발달 주기에 따라서 공간의 용도를 정하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장깨남님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숲을 보는 거, 이거를 꼭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항상 옷 정리하려면 뭘 해야 되고 주방 정리하려면 뭘 해야 되고 이걸 먼저 생각을 하시니까 기본적인 전체 레이아웃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봐야 도로 다시 엉망이 되는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자, 우리 숲 보기, 전체 보기 이거를 꼭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식탁을 팔려고 올렸어요. 그분은 나름 이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식탁을 버리려고 사진 찍었는데 3D 공간이라는 표현했잖아요. 윗공간을 활용하셨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근데 이 식탁 위에 일자로 이렇게 거는 공간인데 거기다가 이게 가위를 걸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공간 활용을 했지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간 활용하되 그런 좀 위험한 거는 과감하게 치울 필요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단편적으로 나는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공간을 쓰고 있어 하지만 약간 안전에 대한 거는 좀 배제를 해둔 거죠.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걸 빼버리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추가하시는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요, 수납 도구를 위한 수납? 뭐 이런 거. 맞아요. 수납 도구를 사서 이게 또 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숲을 먼저 보고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할 건지를 정해서 그 물건이 정해지잖아요. 이 공간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건지가 정해졌다라는 것은 그걸 사용할 물건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넣기 위한 적당한 수납 가구가 먼저 선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봉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수납 도구, 서랍처럼 꺼낼 수 있는 그러한 수납 도구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맨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수납을 위한 수납 도구를 먼저 사세요. 안 맞아. 그래서 가서 보면 수납 도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수납 도구 먼저 사시지 말라고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물건이 다 안 나와 있고 다 숨겨놨는데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은 물건을 다 쑤셔박아 놓고 이 공간 활용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보이니까 쑤셔 박아놓은 거고 저도 예전에 자취할 때 생각해보면은 처음에는 물건을 잘 수납해서 깨끗하게 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간을 잘 활용했어 하고서 내가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잘 모르고 깊숙이 있으니까 얘를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복돼서 공간 활용이 또 안 되고 이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절대 공간 활용을 한다는 게 숨기는 게 아니라 잘 정돈해서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수납을 하려고 뭘 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내 있는 상황에서 정리를 해보고 필요하면 그때 수납 도구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분이 단계별로 다 얘기해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숲을 먼저 봐라. 공간의 용도를 정하고, 그리고 작가님은 라벨링을 안 해놔도 물건 찾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은요, 딱 내가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하지? 그 필요한 물건만 넣어 놓으셨어요. 안 찾아서 헤매도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수납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요, 종류별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바구니에 담아요. 그 다음에 라벨링을 붙여. 그리고 이게 들어가면 이게 물건의 제자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공간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그게 먼저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물건을 정해서 내가 정한 수납 가구에 연관성 있게 넣어놓기만 하면 필요 없는 에너지를 안 쓰게 되고 필요 없는 물건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에너지를 쓴다면 정말 하나씩 하나씩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원룸은 일단 영역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수납 공간, 일상 공간, 수면 공간. 그래서 저는 무조건 침대, 옷장, 보이지 않는 수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옷장은 우선순위로 4계절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불 같은 거 보이면 또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침대 밑에 수납을 할 수 있는 게 꽤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옆에 서랍이 있고 매트리스를 걷어내면 이렇게 열면 뭘 넣을 수 있는 그런 수납 가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이 그렇지 이사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열어봐요. 무겁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물건을 막 넣어놓으시고 먼지만 쌓이고.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아예 매트리스가 있는 그 판 자체가 이렇게 열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가 그냥 수납 공간이에요, 판이. 그래서 정말 1년에 2번만 꺼내는 이불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같은 계절은 아마 패딩 같은 것도 두꺼운 거 거기 넣어놓으면 쉽게 꺼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작은 원룸일 때는 기능성이 있는 침대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어프라이기, 코트, 밥통,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을 거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원룸의 경우에는 싱크대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런 걸 수납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뭘 사시는데 그게 안 들어가면 그거를 작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집에서 식사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식사비 이런 것들이 돈이 줄줄줄줄 새는 그런 라이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어떠한 가구를 세팅을 하시면 이게 한 번에 해결이 되냐면요, 전자레인지, 밥통, 에어프라이기 이런 게 한 번에 수납이 가능하면서 위로 수직 공간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수납장도 있으면서요, 이렇게 식탁이 인출이 되는 게 있어요. 또 그래야 내가 치킨이라도 데펴서 먹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수직으로 높은 거를 해드릴 때는 냉장고 옆에 놓을 때 이럴 때는 해요. 그런데 움직이는 동선에 높은 수납장이 있으면 되게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키가 낮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옆으로 돌려도 되고 일자로 돌려도 되는 그러한 수납장과 식탁의 기능이 같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협소할수록 이러한 기능성의 가구들을 꼭 갖추시라고 저는 제안을 해드리고요. 그러한 거를 준비를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냉장고 이제 계란 트레이 쓰시던데 그거는 어느 집이나 쓰면 꽤 유용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냉장고를 수납하게 되면은 안쪽까지 수납하는 순간 좀 방치되거든요. 이 손이 멀어지니까. 그나마 안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는 계란 트레이 거를 생각해서 그걸 쓰면 은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싱크대 열었을 때 접시나 그릇을 적재돼 가지고 아래쪽 무거운 거는 꺼내기 힘들게 쓴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선반 같은 거 해서 약간 2층 정도로 만들면은 분배해서 접시가 4개 있으면 아래쪽 2개, 위에쪽 2개. 그러면은 이게 힘 드는 것도 되게 줄어서 꺼내기가 편하거든요. 싱크대 내부 안에 사이즈도 체크해보고 우리 집 안에 이 공간에 어떤 디자인이 맞는지 고민해보고 구매하는 거는 다음에 또 구매할 때도 좀 도움이 될 거예요.